안녕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버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파충류는 레오파드 게코입니다. 이 친구는 앞선 두 영상에서 나왔던 친구죠. 제가 키우는 레오파드 게코 다봉이고요. 어제 탈피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데 이 친구 우선 아까 살짝 놀래가지고 지금 좀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이 친구. 네, 레오파드 게코는 이제 마니아층도 두텁고 처음 파충류를 접하시는 분들한테 인기 만점인 파충류예요. 왜 그러냐? 일단 너무 순해요. 일단 테이밍이 거의 필요 없고 굳이 테이밍을 안 해도 이제 사람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 저는 얘를 많이 테이밍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저는 이 친구를 많이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한테 친하죠. 지금 이토록 이제 친한 이유는 바로 이 친구들의 성격인데요. 아무튼 이 친구들을 이제 처음 데려오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모르시는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온도하고 습도예요. 그리고 은신처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뭐 이제 야생 개체이든 뭐 국내 번식 개체이든 이 친구들은 이 개체만의 습성이 있어요. 즉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이제 유전자 속에 담겨진 본성이 있는데 이제 습도, 온도 그리고 은신처를 맞춰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아마 거식에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슬프겠죠. 이 친구들 막 얇아지고 그러는 거 보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딩 재미겠죠. 아무래도 사육자들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자율 피딩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처음 데려오면 환경에 적응을 좀 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개체가 있어요. 뭐 개체의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짧게 걸리는 개체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애들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거식에 걸리게 되고 거식에 걸리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레오파드 게코가 또 다른 파충류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하이엘로우 같은 모프는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데려오시고 실수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선 두 영상에서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은신처 얘기인데 은신처는 이제 습식 은신처와 건식 은신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건식 은신처 같은 경우는 사실 기호예요. 습식 은신처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탈피를 하거나 이제 알을 낳을 때, 그러니까 즉 번식을 할 때 습식 은신처에다가도 하고 또 탈피할 때는 수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습식 은신처에 들어가서 쉬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습식 은신처 굉장히 중요하고요. 습식 은신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에다가 그냥 이거는 이제 아직 번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사실 번식하실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번식하실 마음이 있으면 에코호스를 깔아주면 되고요. 일단 습도는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려왔네. 잠깐만요.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예요. 크레랑 똑같습니다. 사료, 귀뚜라미, 미럼 이렇게 세 가지 먹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충식이 얘네한테는 가장 맞아요. 과일을 먹는다 해서 꼭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식 위주로 해주시고 충식할 땐 꼭 더스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온도겠죠. 온도는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30도대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30도 정도면 이 친구도 굉장히 잘 살 수 있고요. 사실 25도 이하로 내려가면 살짝 온도가 낮은 거긴 해요. 도마뱀들은 대부분 변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이라 하면은 외부의 온도를 이용해서 자기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온도 맞춰줄 때는 항상 온도 이제 측정하는 거를 잊지 마시고 측정 안 하시더라도 따뜻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야행성이에요. 이 친구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UVB는 필요 없습니다. 스팟은 틀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전기장판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훨씬 간편해요. 사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간편합니다. 그리고 키우실 때 사육장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저는 플라스틱 작은 리빙박스 추천드려요. 이게 제가 4개 키우는 제 방인데요. 지금 임시로 바크를 깔아놨어요. 네, 근데 사실 바크를 깔아도 상관은 없어서 계속 쓸 생각인데, 바크를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2번씩 습도 유지를 위해 분무를 해주고요. 이제 먹이급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친구들 꼬리가 두껍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 아는데 몇몇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얘네들을 무조건 뚱뚱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브리딩, 번식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뚱뚱하게 살만 찌우려고 막 슈퍼미럼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개체들의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개체도 사람과 똑같이 몸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병에 걸려요. 이 친구들도 몸에 지방이 끼게 되면 병에 걸리기 때문에 꼭 귀뚜라미, 물론 무조건 귀뚜라미가 아니어도 꼭 이렇게 영양 잡힌,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시길 권장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 영상에서 누락된 부분, 그리고 이 영상에 있었으면 하는 부분 만약에 눈에 보이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